리버풀이 웨스트햄을 상대로 5대0 대승을 가져왔는데 지금 리버풀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좀 보여주는 경기가 아니었나 싶어요. 보시면 알리송, 로버트슨, 판다이크, 조고메즈, 알렉산더 아놀드, 맥칼리스터, 흐라벤베르, 학포, 존스, 살라, 루이스 디아스 이렇게 나왔는데 이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양쪽 풀백들을 올리기도 하고 넓게 벌리기도 하고 백3, 백2, 3-2 빌드업, 2-3 빌드업, 2-4 빌드업까지 굉장히 다양한 시스템으로 축구를 운영을 하는데 슬롯의 유연함은 단순하게 이 후방 빌드업 시스템뿐만이 아니라 이 앞쪽 전방 자원들의 움직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루이스 디아스. 이번 시즌에 디아스는 이 자리 최전방 스트라이커 자리에 나오면서 폴스9 아래로 떨어지는 역할을 많이 하고 있죠. 라인업 소개상으로는 최전방 스트라이커지만 정작 경기를 시작하면 미드필드 지역 곳곳에 관여하면서 볼이 있는 공간에 머무르는 경기의 윤활유 같은 역할을 수행해주고 있는데 이게 또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장면이죠. 루이스 디아스가 매우 아래 공간으로 내려와 동료들의 볼을 잡아주고 자기가 직접 볼을 몰고 전진, 박스 안까지 들어가 직접 슈팅을 해서 득점을 기록하는 장면. 볼 다루는 기술도 되고 직접 올라가서 득점을 올릴 능력도 되니까 디아스는 이 지금 폴스9 자리에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어요. 또 하나 이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 두 양쪽 윙어 학포랑 살라입니다. 이날 경기에서 이 두 선수가 보여준 움직임이 정말 너무너무 좋았어요. 슬롯이 지금 윙어를 쓰는 시스템이 단순하게 이렇게 넓혀서 놓지만은 않거든요. 오히려 양쪽 풀백들이 위로 올라오면은 살짝 안으로 좁히면서 이 둘이 하프 스페이스를 차지합니다. 이날 웨스트햄과의 경기에서 이 가까운 곳에 있는 두 윙어가 윙어에서 윙어로 넘어가는 플레이, 좋은 연계를 보여줬어요. 이 둘이 단순하게 측면 넓게 벌려서 크로스나 긴 패스로 서로 연계를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이 하프 스페이스 공간까지 좁혀서 비교적 가깝게 연계를 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는데 예를 들면 또 이런 장면이죠. 리버풀 후방에서 뽑아준 볼이 측면 넓게 벌려있는 학포에게 향합니다. 학포가 이 볼을 몰고 전진하는데 터치라인을 타고 측면으로 빠지지 않고 안으로 좁히는 움직임으로 하프 스페이스 인근으로 향해요. 이 시점 학포에게는 꽤 여러가지 선택지가 있죠. 왼쪽으로 줘도 되고 가운데 찔러 들어가는 동료에게 줘도 되고 아니면은 투방으로 살짝 빼도 되는데 학포는 여기서 반대편 하프 스페이스를 잘라 들어가는 동료 살라의 앞 공간을 바라봅니다. 여기서 학포가 찔러준 패스가 살라에게 전달되고 살라로부터 슈팅까지 나왔죠. 이게 득점으로는 연결되지 않았지만 바깥에서 안으로 좁히는 두 윙어 사이에 긴밀한 연계 플레이를 볼 수 있는 장면이었어요. 이게 사실 상대하는 팀 입장에서는 학포도 그렇고 살라도 그렇고 둘 다 지금 파괴력을 갖춘 윙어이다 보니까 이 둘이 동시에 하프 스페이스로 넘어올 때 상당한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왜냐면 이 둘이 각각 이제 패스를 할 수도 있지만 직접 골문을 노릴 수도 있는 자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학포야 최근에 폼이 워낙 좋고 그리고 살라는 진짜 지금 살라가 보여주는 폼은 지금 비로소 전성기를 맞이한 선수처럼 보여요. 이날 살라가 1골 2어시를 했거든요. 지금 크리스마스 이전에 텐텐 말도 안 되는 기록을 보여주는 만큼 이날도 얼마나 좋은 활약을 보일지 기대를 했었는데 그 기대를 전혀 실망시켜주지 않았습니다. 이 장면을 보실게요. 리버풀 후방에서 날아온 볼이 어느새 오른쪽 측면에 가 있는 루이스 디아스 쪽으로 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루이스 디아스가 이날 폴스9 자유롭게 움직이는 역할을 좀 맡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오른쪽 측면에도 있을 수 있는 거였죠. 이렇게 디아스가 뛸 때 살라는 안으로 좁히고 반대편에 마찬가지로 학포 역시도 뛰어들어가고 있어요. 볼을 받은 루이스 디아스가 박스 안으로 잘라 들어가는 살라에게 볼을 넘기는데 와, 이날 경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진짜 말도 안 되는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디아스의 볼을 받은 살라가 정말 정교한 볼 컨트롤로 웨스트햄 수비들이 다 녹이고는 박스 안으로 침투하는 데까지 성공. 마지막엔 학포가 마무리하면서 리버풀의 두 번째 득점이 터졌죠. 진짜 이 살라가 보여준 이 컨트롤은 꼭 경기 영상으로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축구를 볼 때 선수 자체가 전술이 되는 선수들이 몇 명 있거든요. 이날 살라의 플레이는 그 평가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었다고 생각해요. 제가 만약에 리버풀을 상대하는 팀 입장이라면 진짜 어려울 것 같은 게 정말 다양한 후방 빌드업 시스템에다 공격적으로 올라왔을 땐 안쪽으로 동시에 좁혀오는 윙어 둘. 그 윙어 두 명이 하프스페이스를 공격을 하는데 둘 다 파괴력을 갖추고 있고 패스 플레이와 연계까지 할 줄 안다. 게다가 또 위에 있는 스트라이커는 박스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게 미드필더로 내려오든 아니면 측면으로 빠지든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상대를 교란한다.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게다가 지금 슬롯의 리버풀이 쇼패스 빌드업만 하는 게 아니죠. 상당 부분 다이렉트한 패스도 많이 하는데 이거는 제가 예전에 맨 처음 아르네 슬롯이 리버풀에 부임한다고 했을 때 조금 잘못된 예상을 했던 게 있어요.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예전에 슬롯이 페에노르트에 있었을 때 극단적으로 쇼패스를 많이 하는 감독이었거든요. 당시 슬롯의 페에노르트가 LADBC에서 가장 적게 롱패스를 차는 팀이었고 경기당 쇼패스 비중이 가장 높은 팀이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저는 그 기록을 보고 슬롯이 리버풀에 부임해서도 이런 빌드업을 하겠구나. 클롭과는 다르게 또 롱패스를 좀 적게 쓰는 그런 축구를 하겠구나.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제 예상이 완전히 틀렸죠. 슬롯은 리버풀에 오고 나서 아놀드라든지 판다이크라든지 이런 좋은 킥력을 가진 후방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클롭의 리버풀을 또 계승한다는 느낌도 드는데 오른발 킥력이 좋은 아놀드가 반대편으로 찰 때도 있고 왼발 킥력이 좋은 판다이크가 살라에게 찰 때도 있고 아니면 아까처럼 맥칼리스터가 아래로 내려와서 측면으로 뿌려줄 때도 있습니다. 사실 이게 또 페노르트에서 못 봤던 장면이에요. 그만큼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자기 축구를 좀 변화시킨 건데 그걸 반영하듯 지금 리버풀은 지공이랑 역습, 다이렉트한 축구 이런 것들의 밸런스가 굉장히 좋죠. 이런 공격뿐만 아니라 압박 같은 경우에도 마냥 라인을 올려서 압박하는 것도 아니고 상황에 따라 라인을 내릴 때도 있으면서 필요하면은 팀 압박으로 갑자기 올라가서 압박을 한다든가 그러면서 볼을 탈취하면은 굉장히 빠르게 공격을 하는 장면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장면. 리버풀의 전방 압박. 맥칼리스터가 볼을 탈취해서 커티스 존스한테 연결하니까 존스가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에 있는 살라에게 볼을 넘기는데 살라가 이걸 받아서 한 번 잡아두고 간결하게 슈팅. 바로 골로 연결시켰죠. 높은 위치에서 볼 탈취 후 패스 2번, 슛 하나. 정말 간단하게 득점을 올린 건데 이게 보는 우리는 간단해 보일 수 있지만 그렇게 간단해 보일 만큼 지금 리버풀이 압박 후 전환, 득점으로까지 이어지는 시스템이 완전히 체계적으로 잡혀있다는 뜻이거든요. 사실 뭐 역습도 마찬가지죠. 리버풀이 워낙 강팀이다 보니까 상대를 박스 앞에서 둘러싸고 지공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는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지금 역습으로도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 경기에도 그런 역습 그림이 나왔는데 그 시퀀스의 주인공도 살라였습니다. 이 장면을 보실게요. 리버풀이 자기네 진영에서 볼을 탈취해서 역습으로 바로 넘어가는 장면이거든요. 보시면 비교적 전방에 남아있던 살라가 이 볼을 잡고 빠르게 뛰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여기 뒤에서부터 올라오는 조타도 같이 올라가는데 이날 살라의 폼이 너무 좋다 보니까 웨스트햄 수비들이 달려가는 살라에게 집중적으로 모여듭니다. 근데 사실 역습하는 공격수 입장에선 이 정도만 수비들을 끌어당겨줘도 성공이거든요. 사실 여기서 바로 조타에게 넘겨줬어도 좋은 그림이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살라는 그 수비수들마저 볼 컨트롤과 드리블로 물리치고 상대 박스로 볼을 끌고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박스 앞까지 올라와서 아까보다 더 확실하게 수비들을 다 끌어당긴 다음에 그제서야 완벽하게 자유를 얻은 조타 쪽으로 패스를 넘겨주죠. 그러면서 조타의 득점이 터지고 살라가 이 경기 1골 2어시를 완성합니다. 이게 이날 리버풀의 5번째 득점이기도 했어요. 제가 굉장히 간단하게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날 살라의 플레이 이걸 하나하나 되짚어보면 지금 리버풀이 왜 이렇게 강력한지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돌아본 살라의 득점과 어시스트들 지공 상황에서도 나오고 압박 상황에서도 나오고 역습 상황에서도 나오는 이렇게 모든 플레이 방식으로 득점이 나온다는 게 지금 리버풀이 얼마나 균형이 잘 잡혀져 있는 축구를 하고 있는가 그거를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진짜 몇 번이고 얘기하지만 이게 새 감독 부임 첫 시즌이 맞나 항상 놀라게 되는데 지공이 되고 압박도 되고 다이렉트한 플레이 역습까지 다 되는 팀. 제가 볼 땐 지금 리버풀은 이 모든 시퀀스의 밸런스가 제일 좋은 팀인 것 같아요. 게다가 또 슬롯이 좋게 평가받는 이유가 그런 게 있잖아요. 선수단 운영에 대한 부분들 예를 들어서 체력 관리라든지 로테이션 가동이라든지 한 경기를 하면서도 다음 경기를 또 생각하면서 일정을 짜는 듯한 그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이게 또 일정이 많은 빅클럽 감독 입장에선 굉장히 또 중요한 덕목 중 하나잖아요. 그걸 또 첫 시즌부터 보여주고 있는 것도 놀랍고 지금 또 리버풀 선수들이 그 감독의 새로운 시스템과 카리스마에 완벽히 적응하고 있는 것도 놀랐습니다. 아무튼 지금 리버풀이 좋은 경기력과 성과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고 있는데 지금 시즌 반절을 지나고 있는 상황에서 리그 1위를 달리고 있는 리버풀이 이 기세를 몰아서 프리미어리그 우승 타이틀을 차지할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